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연금이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3층 보장이 중요하다는 말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3층 보장이요. 3층 밥은 있는데 3층 보장은 뭘까요? 노후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3층 보장 연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층은요,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에서 퇴직연금이 있고요. 2층이 되겠습니다. 3층 좀 더 뭐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려면 3층 개인이 알아서 개인연금을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갈수록 그 연금액 규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줄게 돼 있죠, 보통. 그 다음에 최저생활 정도밖에 지원 안 하다 보니까 그것만 믿고 생활할 수는 없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사람들은 대부분 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갖고 받을 게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평생 직장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40대에 은퇴 뭐 정년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앞으로는 40대가 아니라 30대에도 아니면 지금 또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퇴직연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좀 약간 좀 희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그 자기 힘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3층 보장이 피라미드 형태인데요. 연금액, 노후생활비 소득의 기여도는요, 역삼각형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좀 낮고요. 뭐 기업연금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고 개인이 풍족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은퇴 자금, 좀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도움에 구애받지 않는 은퇴 자금들은 무엇으로 구성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언제나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추구하는 그것도 이상적인 어떤 은퇴 자금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연금소득이라고 해서요. 국가가 뭐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업의 퇴직연금, 개인이 개인연금 어느 정도 들죠. 그런 다음에 주택이 있거나 농지가 있는 경우엔 주택이나 농지연금을 받아가지고 이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하고 미래 의료나 간병비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손자들 무슨 뭐 용돈을 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쓰고요. 두 번째로는요, 금융소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금, 펀드, 주식, 기타 다른 것들에서 나오는 소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문화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뭐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아니면 뭐 좀 더 나가서 뭐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거든요. 점심값이 없으면요, 나중에 노인이 돼서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 네트워크가 끊어진다면 굉장히 고독하게 살겠죠? 이러한 문화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소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타 소득으로 임대소득이나 부동산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것은 뭐냐면요, 은퇴가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조그만 소득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일거리도 할 겸 사업과 사업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득이 만약에 추가를 했다면 웰빙을 할 수 있는 여유 생활비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을 위한 기부 등도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추구하는 은퇴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소득부터 완성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은퇴생활비 두 명의 부부가 어느 정도 가지면 좋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금액이나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주택을 소유한 상태, 부부가, 그 다음에 자녀 부양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도시하고 뭐 농촌 생활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1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는 더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는 뭐 적당할 수 있어요. 농촌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 그 도시 생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듯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촌도 또 빠듯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농촌에서 생활은 괜찮은데 나중에 의료, 진찰, 입원, 뭐 기타 등등 간호 이런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빠듯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비만도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300만 원 정도라면 적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노후에 주택이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직
뭐 파라사이토라고 해서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취직도 못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결혼도 안 했고 뭐 따로 분간했지만 결혼도 안 한 상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결혼 비용이나 기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이런 어떤 뭉칫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65세가 돼도 은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녀를 계속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애를 35살이 낳았다면은요. 65세 되는 시점에 애가 30이면요. 자녀가 30이면 그 나중에 취직도 못할 수도 있고 취직해봤자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끝까지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게 주택을 소유하고 자녀 부양 의무가 없다면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주택 소유와 자녀 부양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전체가 간병 상태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어때요? 간병을 계속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간병인을 쓴다든가 간병 뭐 관련된 그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거로 판단합니다. 간병 상태에 모두가 다 빠지지만 그 전에도요, 문화생활비나 기타 등등의 어떤 비용들을 고려한다면 4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최저 3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그 이상 더 추가적으로 준비한다면 나중에 닥칠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퇴생활비 대안이 무엇일까요? 하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 보면요. 국민연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30년을 가입해도요, 최저 31만 원에서 113만 원 정도 수준의 연금액이 나옵니다. 중간이라고 하면요, 60, 70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연금, 주택으로 받는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 65세 받는다면요, 3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75만 원 정도 받습니다. 5억 원은 125만 원이고요. 농지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7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보면 국민연금 뭐 한 예를 들어서 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주택연금 70만 원 정도, 한 150까지도 가능하겠더라. 근데 이럴 때는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이 없고 부양할 의무가 없고 그랬을 때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하나겠죠? 그거 갖고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안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은퇴자금으로 은퇴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은퇴자금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하고 말씀 나눠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투자 상품, 주식이나 펀드나 기타 대안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은퇴자금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임대소득 갖고 편안하게 노후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금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압축했을 때 문제점이나 무슨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투자 상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상품은요, 마음대로 그 투자 성과가 나기는 곤란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있잖아요. 1년, 2년 수익은 나도요, 10년, 20년 수익을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식이나 펀드, 뭐, 과세 대상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년간 투자했는데 나중에 뭐 1억을 투자해서 3억이 됐다 하더라도 3억 갖고 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상품을 다시 가입해야 되는데요. 그때 되면 연금 수리가 나빠져 갖고 연금을 받기가 곤란하다. 그럼 3억 원 가지고 뭐 매년 1,000만 원씩 뭐 받는다든가 이런 류의 어떤 쓰는 것을 가지고서 그 연금으로 가져갈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3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1,500만 원씩 뭐 1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800만 원씩 가면 150만 원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간다면은 20년도 못 돼서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65세다. 그런데 뭐 85세도 안 돼서 돈을 다 쓰면 나 장기 생존했을 때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은퇴 자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뭐 별도로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연금 다음으로는 할 수는 있겠죠. 임대소득으로 은퇴자금을 만드는 분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냐는 거죠. 자금이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 결국 투자 수익률하고 귀결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예요. 사업소득세 과세해야 됩니다. 최고 50% 가까이 과세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 문제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 부동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건물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것 관리 말고도요, 임차인과의 분쟁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믿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은 어떻습니까? 뭐 오래 살수록 무조건 받죠. 종신연금. 그 다음에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대여명 이상 생존을 한다. 예를 들어서 85세인데 기대여명이 100세를 산다. 그러면 15년 동안에 받는 연금은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수익이 되잖아요. 비과세로 그것도. 그것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른 어떤 상품을 가입해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은퇴 자금은 연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은 뭐 조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신형 개인연금은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공시이율로 주는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액으로 그 실적 배당을 해서 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생명보험사 공시이율이겠죠. 2%대 초중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연동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도 이걸 계속 납부를 하면요. 거의 10년 대 원금 나옵니다. 그러면은 투자 수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이율 연금은 100년 하청 연금이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투자 실적에 연동하는 그런 투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변액연금을 가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변액연금은 뭐 2002년도에 판매됐지만은 그 사이에 무슨 뭐 투자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앞으로는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금은 반드시 연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신형 연금을 주는 회사는 생명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형으로 뭐 은행이다, 손해보험이다, 이런데 투신이다, 뭐 그건 연금저축이 되겠지만요, 그런 거 가입했다가 나중에 80세 이후, 75세 이후 더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금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세 이상 산다는 가정하에 100세 이상은 무조건 주라. 그 하는 그런 연금을 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액연금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변액연금에 대한 메리트 좀 알아볼까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투자원금을 보호해준다 이거죠. 100%에서 200%까지 최저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저 보장. 펀드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면서 원금 보장되는 펀드는 이 상품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는요,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요새는요, 뭐 연금 최저 보증 기간을 20년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최저 100세 이상은 100세. 100세까지 만약 예를 들어서 80세 받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20년은 누구한테 줍니까? 배우자나 직계 비속 상속인한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0세를 산다. 다 줍니다. 추가적으로 더 산다는 것은 어떤 거죠?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 성과 전액 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3억이 됐다. 그 3억 가지고서 연금을 받았다. 6억이 됐다. 100세까지. 그러면 5억 원에 대한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고액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시율 연금보다 아니면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변액연금 가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판매사가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 건전성이 좋은 데라도요. 파산해도 안전한 상품입니다. 그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고요. 신탁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 파산을 해도 안전하다는 거. 그 예금자 보호는요.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주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5천밖에 안 줍니다. 9억 5천 날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 대신 신탁형 상품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판매사가 망해도 내가 낸 돈이 10억이다. 근데 투자 수익이 어떻게 해서 11억이 됐다. 그러면 11억 다 보장합니다. 근데 10억을 투자했는데 8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8억 다 보장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고액일수록 반드시 변액연금, 그 신탁형 상품, 특별계정 상품을 통해서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변액연금의 메리트도 이렇게 있지만 반드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변액연금은요, 주식 편입 비율이 50%까지 되는 그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30% 이내다. 그러면 가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간에는 반드시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식형 펀드에 50% 이상 가입을 해야 되겠죠?
70% 이상 가입해도 되겠죠.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상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보험료는 조금 낮추고요. 추가 납입을 2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보험료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내가 그동안 납부했는데 투자 수익이 4억이 됐어요. 그랬을 때 가만히 내버려둬도 100%는 보장받습니다만 4억 갔다가 다시 2억 되면 2억 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2억 원을 빼서 다시 추가로 넣어요. 그러면 기납입보험료가 2억이 아니라 4억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4억 원에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4억 원은 최저 보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수익 고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수익금은 나중에 중도인출로 다시 추가 납입을 한다면은 100% 이상의 100%, 200% 이상의 어떤 원금 보장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벌어놓을 때 연금 상품이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저의 그 30여 년 동안의 어떤 노하우에 대한 그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